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외교원에서 경제학 담당하고 있는 고범석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제 설명회는 당연히 저는 이제 경제학이니까 경제학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지금 이제 온라인으로 듣고 계신 분도 계실 거고, 지금 이제 실강 오셔서 듣고 계셔서 일단 이제 뭐 질문도 받고 그렇게 좀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예전에 시험 보신 적 있으세요? 외국인 시험? 시험 경험 있으신 분? 여기는 없으세요? 경제학 공부 해보셨어요? 경제학? 학교에서? 경제학과 있으세요? 경제학과? 네, 없으세요? 궁금한 게 경제학 원론은요? 경제학 원론 들으셨어요? 학교에서? 원론? 그것도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외교원 준비하신 분들을 보시게 되면 일단 이제 과목 자체가 뭐 국제법, 국제정치, 경제학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예전에는 요 이름이 외무고시였죠. 예전에는. 그래서 제 후배 아니 친구구나. 친구가 이제 외무고시 예전에 공부했었거든요. 근데 과가 이제 중문과. 그래서 그 친구가 이제 준비했을 때 저도 기억나는 게 5년 준비했어요. 외무고시 공부를.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이제 시험이 올해 뭐 피세 시험 보시면 올해 또 시험 봐야 되고, 시험 안 되면 그 다음 연도에 처음부터 다시 하잖아요. 예전에는 알다시피 유예제도 있었죠. 그래서 필기시험 1차 되면 그 당연도 떨어도 그 다음 연도까지 시험 봤기 때문에 보통 예전에는 3년, 4년, 5년씩 했어요. 공부를 다. 근데 이게 중문과다 보니까 경제학 베이스가 없더라고요. 기본 베이스가. 그래서 원래는 이제 개인적으로 항상 경제학이 좀 어렵다 보니까 가장 좋은 방법은 학교 수업을 좀 많이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 쪽 수업을. 근데 이제 그게 안 되신 분 있잖아요. 졸업하신 분들. 그러니까 졸업하신 분들은 당연히 이제 학원을 이용하겠지만 가끔 이제 상담 오면 지금 뭐 3학년이다, 4학년이다 라고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학교 수업, 좋은 수업 있어요. 그 학교 내에서도 경제학과 안에서 보면 이제 미시, 거시 이런 수업 중에서도 이 교수님이 되게 강의 잘한다 이런 분들 계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만 따로 찾아서 수업 들으셔야 돼요. 학교 내에서. 그래서 저도 기억나는 게 예전에 저희 학교 다닐 때 거시경제학에 뭐 이정환 교수님이 있거든요. 근데 그분 수업은 청강생이 반이에요. 그래서 500명 들어요. 그 수업을. 강의가 워낙 좋아서. 그래서 실제 이제 수강을 하고 듣는 게 아니라 그냥 가서 듣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막 복도에만 앉아있고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면 학교 내에 굉장히 유명한 선생님이 있어요. 그래서 뭐 고시출제위원이라든지 아니면 뭐 미시, 거시 이런 수업을 정말 최적화하게 수업하는 분들 계셔서 되시면 좀 기회 되시면 학교 내에서 뭐 선배라든지 아니면 경제학과 친구 있으면 물어보는 거예요. 이 교수님 뭐 미시, 거시 어느 교수님 괜찮냐 이렇게 물어봐서 되시면 학교 수업을 좀 최대한 활용하는 게 제일 좋아요. 학교 수업 쪽을. 그래서 지금 졸업을 하신 분, 졸업하셨어요? 졸업하신 지 얼마 안 되셨어요? 2년 됐어요. 근데 아직 뭐 학교에서 좀 공부하실 기회 있으시면 도서관 같은 거 이용하시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교수님들 워낙 수업 내공이 많기 때문에 미시, 거시 이런 수업들을 좀 교수님 청강으로 좀 들으셔도 되게 좋고, 지금 근데 문제 비대면 아니에요? 학교 수업이 다? 비대면이니까 제가 잘 모르겠는데 지금 따로 이렇게 접속을 해서 뭐 하는 것 같은데 아이디를 현재는 실제 실강 수업이 없으니까. 하여튼 저는 그게 1순위예요. 그래서 경제학 수업은 대수시면 학교 수업 많이 활용하셔라 라는 거. 일단 이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때 그게 아니고 이제 어차피 학원 수업을 이용하신다고 했을 때 어차피 이제 경제학이라는 과목이 좀 궁금하기 때문에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보통 이제 외교원 쪽 이쪽 시험을 보면 시험 난이도상 제일 어려운 게 경제학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그 중문과 그 친구도 경제학 그 과목 때문에 많이 고생했거든요. 국제법, 국제정치는 거의 뭐 저는 이제 무섭게 보는 건 아니지만 그 책 자체가 말이 많잖아요. 서술된 게 많잖아요. 아는데 경제학은 딱 문제만 보셔도 답답하잖아요. 그냥 막 수학적인 거 막 써 있고. 그래서 경제학이 거의 시험 당락의 1순위예요. 외교원 쪽에서는. 뭐 예를 들면 행정고시나 이쪽도 보면 일반행정, 재경직 있잖아요. 그쪽도 경제학 있잖아요. 경제학이 제일 중요해요. 항상 보면. 어쩔 수 없이. 왜냐하면 난이도 높고 내용도 깊숙하다 보니까.
그래서 일단 뭐 목표가 있으시겠지만 내가 빨리 붙겠다 라고 하면 당연히 이제 앞에 김재 선생님이 잘 설명해 주셨겠지만 피셋을 일단 확실히 잡으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매번 수업 해보면 피셋 시험이 2월이나 뭐 3월 달에 있었잖아요. 수업이 시험 자체가. 근데 그 전공 공부를 11월 달까지 막 하시더라고. 11월, 12월까지. 2개월, 3개월 만에 피셋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피셋 공부는 기본 6개월 이상 투입을 하셔야 돼. 전공 공부하신 분들은. 그 피셋이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줘야 전공에 좀 올인할 수 있는 거지. 피셋 점수가 애매하게 나와버리면 그 다음 연도에 또 시험 보실 거 아니야. 피셋 시험을. 떨어져요. 1차 시험에서. 그래서 피셋은 무조건 안정적으로 잡아야 돼. 점수 자체가 뭐 커트라인이 70점이다라고 하면 10점 이상 높아야 돼. 그래야지 그 다음 연도 시험 볼 때도 피셋 때문에 안 떨어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다음도 뭐 피셋 뭐 시험 되고 뭐 전공 시험 봐서 떨어졌다 하더라도 그 단연도 준비할 때는 피셋 공부 시험이 어느 정도 확정이 돼 있으니까 좀 나와 있으니까 점수가 피셋하고 전공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근데 그게 안 되면 불안하니까 또 피셋 공부를 또 올인을 많이 하신다고. 그래서 무조건 피셋은 6개월 이상 하셔야 되고, 예전에 여기 시험 붙으신 분들 가끔 저도 얘기 나눠보면 피셋 공부를 이제 나중에 여기 학원 이제 들어오신 분들한테 꼭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미리 공부하시라고. 피셋 공부. 그래서 전공에 너무 치중을 많이 해서 피셋 공부 시간이 짧으면 피셋 시험 자체에서 일단 떨어질 가능성이 매우 크면 그 다음 시험에는 당연히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일단 피셋을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되고, 피셋 세 과목이니까 정말 잘 잡으셔야 돼요. 확실하게. 왜냐면 피셋은 뭐 공부해 보셨 분들 아시겠지만 실제로 이제 공부해서 점수 극복이 쉽지 않은 게 피셋이거든요. 이게 약간 이제 피셋에 맞춤형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투입 적게 해도 점수가 잘 나오시는 분 계시고, 오히려 투입 많이 해도 안 되는 분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당연히 투입하셔야 되는 거예요, 시간을. 그러면 자기 알잖아요. 피셋 좀만 해도 좀 되겠다라고 느낌이 오면 그 다음 년도 뭐 시험 볼 때 전공에 또 많이 투입할 수 있죠. 그래서 일단 무조건 피셋 1순위를 잘 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국제법, 국제인터넷 경제학 쪽만 말씀드리면 경제학 과목이 어렵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보통 이제 저는 이제 경제학과니까 학교 수업을 들으면 1학년 때 원론을 들어요. 그 다음에 뭐 2학년 때부터 미시거치 듣고 국제경제 이렇게 순서로 쭉 간단 말이에요. 근데 보통 이제 신림동이나 이쪽 보면 외교원 수업 있잖아요. 신림동 쪽에 여기 학원들 있잖아요. 근데 보통 보면 이제 수업이 미시부터 바로 들어와요. 수업을. 그러니까 어려워, 이게.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 학원 같은 경우는 제가 수업을 경제 언론책으로 수업한 게 하나 있거든요. 그 현대경제 언론 있어요. 3인공저. 그래서 그 책으로 한번 혼자 공부하시고 나서 미시거시 가시면 좀 부담이 덜해요. 근데 보통 일반 학원 수업은 그 실강 수업에서 원론을 안 하고 미시경제에 바로 들어가거든요. 그럼 난이도가 바로 올라가요. 그리고 문제도 바로 푸셔야 돼. 그게 어렵지. 그래서 많이 나고 한단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제 뭐 저는 이제 경제학과니까 저희 주변도 뭐 행시 많이 공부하셨는데, 경제학과는 상관없죠. 경제학과는 이미 다 1, 2학년 다 했으니까 경제학을. 근데 거기 보면 이제 일반 행정 쪽도 경제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분들하고 같이 섞어서 해요. 재경직이랑 일반 행정 같이. 근데 미시부터 들으면 일반 행정분들 되게 어려워하시지. 내용이 어려우니까. 그래서 일단 이제 본인들 각자마다 이제 목표는 좀 다르시겠지만 시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언제까지 시험 붙겠다. 내년에 붙겠다라고 하면 당연히 지금 어차피 지금 9월달 돼가니까 내년도 목표 잡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미시부터 갖춰야 되겠지만 일단 이제 경제 언론에 있는 그 인강 수업을 꼭 들으실 필요 있어요. 3인공자 그 현대경제 언론 책이 워낙 좋은 게 그 책에 있는 게 웬만큼 미시 기본 기초까지 다 들어가 있어서 책이 워낙 좋은 책이고, 그 책이 예전부터 바이블이에요. 요즘에는 맨큐 많이 보시잖아. 맨큐 경제 언론. 근데 맨큐는 되게 안 맞아요. 시험과는. 그 경제 언론 책은 수험에 전혀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안 보는 게 좋고, 기왕이면 경제 언론부터 좀 공부해 보시겠다라고 하시면 그 박영사에서 나온 현대 경제 언론 책이 워낙 좋은 책이라서 그 신림 쪽도 어느 분들은 그 책 가지고 언론을 찍은 분도 있어요. 그 책이 워낙 좋아서. 그래서 그 책을 그래도 한번 보시면 미시부터 들어갈 때는 좀 부담이 안 되실 것 같아요. 자, 그럼 이제 실제 경제학 언론 수준에서는 시험 문제 안 나와요. 저희 시험에서는 당연히. 그래서 저희 시험 난이도는 무조건 미시, 거시, 국제경제까지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외교원 시험에 국제경제학이 별도로 있었어요.
예전에 외모고시 시험에서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돼 있잖아요. 그냥 경작으로 돼 있죠. 네, 그래서 경작 돼 있다 보니까 국제경제 당연히 이제 하는 거 알지만 외국인분들도 우리 원칙은 이제 미시, 거시, 국제경제 요 세 개를 다 잡으셔야 돼요. 근데 국제경제가 이제 왜 어렵냐면 이게 또 왜 어렵냐면 미시, 거시를 하셔야 갈 수 있는 난이도예요. 이쪽이 또. 그래서 순서는 무조건 미시, 그 다음 거시, 그 다음에 국제경제로 가시는 게 무조건 그 순서고 요 앞에 이제 경제 언론이 있다는 거죠. 경제 언론. 근데 경제 언론 원래 안 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미시, 거시 요 난이도가 시험인데 요거 안 하고 이제 바로 들어가시면 이제 어렵다 보니까 경제 언론 쪽에 여기랑 연결될 수 있는 대표적 책이 아까 이게 현대 경제 언론이라는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그 책을 꼭 보시라는 거예요. 혼자 봐서 없어요. 현대 경제 언론. 박영사에서 나온 책이고 이게 우리나라 시험에 적합해요. 진짜. 그래서 서울대 교수님 책도 있죠. 이중구 경제언론도 유명한데 그 이중구 경제언론 그 책은 요 미시경제학의 이중구 교수님 책이 워낙 유명하다 보니까 내용이 중복이 돼요. 이게. 그래서 그 책은 제 생각은 안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요거는 워낙 바이블이니까 이거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가시면 되는 거죠. 근데 시간이 없다 하시면 바로 가셔도 되는데 좀 어려울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가시면. 그래서 요걸 최소한 제 생각은 개인적으로 이해독 정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하여튼 요거는 앞에 있는 약간 이제 기초 과목이니까 본인 시간이 있냐 없냐를 따져서 접근하시면 되고 시간이 여유 없으면 바로 미시로 가시면 됩니다. 자, 보통 이제 저희 외교원 시험은 가장 기본 베이스가 교수님 책을 무조건 달달달 정리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뭐 저희 때도 마찬가지로 교수님 책을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미시, 거시, 국제경제 바이블 책들이 있어요. 바이블 책들. 그래서 그걸 무조건 달달달 잡으시는 게 중요한데 미시의 제일 유명한 바이블이 이중구 교수님 책 미시경제가 제일 유명하죠. 이중구 교수님의 미시경제. 출판사 문영사일 거예요. 이름 맞나? 맞는 것 같아요. 이 책이 제일 쉬워요. 책이. 혼자 읽어도 될 정도로 되게 쉽게 써 있어요. 저희 때부터 유명한 책이고 이 책은. 근데 이제 요 교수님은 은퇴했어요. 은퇴. 서울대 교수님들 은퇴하시고 지금도 책은 나와요. 그래서 지금 7판이에요. 7판. 책이. 근데 이제 지금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요분 말고 대학교 자기 대학교에 있는 교수님들 책도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책을 보시긴 하는데 책이 어려워. 그래서 요게 제일 쉽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통 이걸 보고 나서 시간이 있으신 분들은 이제 대체제로 다른 책들을 더 보긴 하는데 보통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이걸 베이스 잡고 여기 보면 목차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중에 없는 게 또 있어요. 다른 책에. 그것만 발췌해서 읽는 거야. 그래서 가장 좋은 게 요걸 베이스 잡고 다른 미시 책을 봤더니 여기에 없는 게 있더라. 그래서 그 부분만 따로 뽑아서 공부하는 게 가장 효율적 방법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 책 말고 뭐 많이 유명한 책도 많죠. 어차피 왜냐하면 저희 시험 자체가 워낙 어렵다 보니까 수험생분들이 최근에 이제 젊으신 교수님들 책 나오면 다 발췌해서 공부해요, 사람들이. 이 책 말고 뭐 요즘에 뜬 책이 그 서강대 교수님 책인가? 서강대에 있는 그 김영상 교수님 책인가? 요거 많이 보시는데 되게 어려워. 이 책은. 보는 순간 한숨 나와요. 너무 어려워서. 그래서 이제 첫 단계라면 일단 요거는 꼭 보셔라. 보셔라. 그 다음에 이제 경제 공부할 때 가장 기본이 문제풀이거든요. 항상. 그래서 이론만 내가 먼저 다 보고 문제 풀자 하시면 절대 안 돼. 그래서 미시경제 보시면 순서 있죠. 뭐 수요 공급, 소비자 이론 쭉 나갈 거예요. 진도가 나갈 텐데 내가 소비자 이론 봤다 하면 소비자 이론에서 나왔던 기출문제 아니면 소비자 이론에서 있는 여기 있는 연습문제 해서 꼭 풀어보셔야 돼. 그 다음에 연습문제도 반드시 교수님 책에 있는 연습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미시경제 책 내가 한 권만 볼 거야 해도 상관없어요. 이건 봐도 상관없어요. 대신 다른 미시경제 책에 있는 연습문제는 풀어보시라는 거야. 왜냐면 미시경제 교수님 책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요번 책도 있고 또 그 연대 총장님 쓰신 거 서승환 교수님 책도 있고 되게 많아요. 미시책 시중 보시면. 대신 이제 약간 학교가 상위권 교수님들 책들이잖아요. 뭐 서울대, 네, 여기 서강대, 여기 연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는 연습 문제는 무조건 복사해서 풀어보셔야 돼. 챕터마다 연습 문제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거시죠. 거시 바이블 책은 뭐예요? 많이 들어보신 거. 거시 제일 유명한 거.
거시 제일 유명. 맹큐? 아니죠. 우리나라 책 보셔야 되잖아. 거시 제일 유명한 거는 정운천 교수님. 서울대. 이분도 서울대죠. 정운천 교수님도 저희 때부터 유명했어요. 이분 책. 예전에 우리 국무총리 하셨잖아. 예, 요분 책도 유명하죠. 요분 책은 지금 12판이에요, 책이. 근데 이제 저희 때는 정운천 교수님 단독 저자였거든요. 단독. 되게 책이 좋았던 게 뭐냐면 내용도 쉽게 써놨고요. 되게 읽기 좋게 냈는데 지금 이제 공저예요. 다른 교수님 들어왔어요, 지금. 김영식 교수님인가? 후배? 들어오셨는데 내용이 많이 어려워졌어. 그래도 다 이거 봐요. 어쩔 수 없이. 대신 이제 저는 이걸로 수업 안 할 거예요. 저희 수업할 때는 이제 그 지금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들어가신 권대 교수님 있거든요. 주상용 교수님. 그분 책으로 할 건데 그 책이 쉬워요. 거시책에서. 그래서 그 책을 수업 진행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건 보긴 하셔야 돼. 나중에 언젠가는. 그래서 요거랑 요거 두 개. 바이블. 이거 보통 요거 말고도 여러 개 있어요. 책들이. 아까 얘기한 뭐 지금 주상용 교수님 책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서강대 또 있는데 그 성함은 잘 기억 안 나요. 또 거시도 여러 개 있는데 이게 진짜 저희 때는 이제 이런 거 고시 공부할 때 3년, 4년, 5년 잡고 했기 때문에 책을 막 두세 권씩 봤거든요. 이게. 근데 요즘에는 단타로 빨리 책 보려고 하잖아, 사람들이. 그래서 무조건 한 것만 제대로 잡고 가는 게 제일 중요하긴 하고 그리고 나서 역시 똑같이 연습 문제를 푸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문제를 많이 푸시라는 거예요, 문제를. 왜냐하면 이제 경제학을 이제 공부 안 하신 분도 계셨겠지만 경제학 공부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이론이나 문제랑 전혀 따로 놀아요. 근데 이론 공부했잖아요. 문제 안 풀려. 이론 공부할 때라. 그래서 가장 효율적 방법은 챕터 수업할 때마다 그 챕터까지 연습 문제를 꼭 풀어보시라는 거예요. 매번. 그리고 마지막에 국제경제. 원래 국제경제는 둘로 나눠져요. 국제무역, 국제금융. 두 개로 나눠지는데 원래 이제 국제무역이 일종의 응용미시예요. 그러니까 미시경제학이 좀 더 더 나가는 거죠. 응용미시. 그리고 국제금융은 응용거시라고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러니까 응용이니까 이것보다 윗단계죠, 이게. 그러니까 미시거시를 해야 국제경제가 원래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많이 반복이 되고. 그래서 저희 때는 이제 국제경제 공부할 때 그 학교에서도 국제무역이 한 학기 배워요. 근데 국제금융도 한 학기 배워요. 이게 1년 과정이에요. 이 과정 자체가. 근데 보통 요즘에는 이렇게 나눠서 안 하고 국제경제 한 권으로 많이 공부하긴 하죠. 책도 국제경제학이 한 권 있는 경우도 있고 두 개 나눠서 책 나오는 거 있어요. 서점 가시면. 자, 요 교재는 뭐를 많이 보냐? 예전에는 그 서울대 교수님 계시는데 그분 책을 많이 봤는데 요즘에 좀 쉬운 책 많이 보죠. 김신행 교수님 책이 좀 쉬워요, 또. 서울대 교수님 책. 요 책도 바이블. 내용도 쉽다. 근데 똑같아요. 역시 요 책도 요 책 말고 또 한 거 또 있어요. 다른 책. 근데 그 책도 어려워 또. 수학이 많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처음에 입문할 때는 저 개인적 생각이에요. 이거는 무조건 다 봐요, 사람들이. 이거는 워낙 책이 괜찮아서 읽기 편하고 요것도 좋아요. 요 두 개는 상관없죠. 왜냐하면 이거는 무조건 바이블이니까. 문제는 이거죠. 어렵단 말이야. 어려워서 저는 요거 보고 가시면 좋겠어. 이렇게. 요 순서로. 그러면 좀 부담이 덜 할 거예요. 자, 그럼 보통 그 일반적으로 보면 이런 수업을 어떻게 하냐. 연강 수업을 많이 하는 데가 많아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4일씩 해요, 수업을. 한 달에 끝내. 그래서 미시를 한 달. 끝낸다고 하네요. 거시를 한 달. 근데 문제는 국제법, 국제정치 같이 다 들어가니까 보통 뭐 이번 달은 경제만 하고 그 다음 달 국제법만 하고 이렇게 진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렇게 안 하고 일주일에 2번 정도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미시를 2달에 끝내고 거시 2달 끝내 이렇게 끝낼 건데 일단 이제 약간 이제 장점은 약간 이제 시간 여유가 그래도 있으니까 일주일에 2번씩 하니까 중간중간에 제가 문제를 좀 내드릴 수 있잖아요. 이런 거 풀어보라고. 그게 좀 장점이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하시고 그 다음에 무조건 기출문제 푸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출문제는 반드시 필수예요, 필수. 근데 이제 저희 시험이 알다시피 외교원 시험이지만 행정고시라든지 또 입법고시라든지 거기 경제학이 있잖아요. 있다 보니까 행정고시, 입법고시, 경제학 문제도 같이 다 풀어보셔야 돼요. 그래서 요 주관식 경제학 나오는 문제는 다 풀어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이제 외교원 당일 기출문제 꼭 풀어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정고시 문제 있죠? 행정고시도 경제학 들어가는 게 일반 행정직이랑 재경직 두 개 들어가 있잖아요. 거기 기출문제 풀어보셔야 되고, 입법고시 풀어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거까지만 일단 해놓으면 어느 정도 승산이 있어요. 여기까지 해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당연히 이제 플러스 응용 문제겠죠. 그러니까 응용 문제는 제 몫이고 제가 문제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서 일단은 가장 기본은 이론을 잘 잡으셔라. 워낙 이론 자체가 만만치 않다고요. 그리고 철저하게 경제학 공부 잘 하시려면 이해하셔야 돼요. 경제학, 저희 이제 특히 이제 고시 쪽은요, 암기가 아니라 일단 이해. 그러니까 먼저 이해하시고 그 다음 암기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제 저희가 암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암기 잘하는 방법 중에 하나도 이해를 잘 하셔야 암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꼭 이해하시고, 이해 안 되면 책을 많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제 문제는 교수님 책을 읽을 때 이해 안 되는 지문이 있단 말이에요. 읽다 보면.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 지문 이해 안 되면 다른 교수님 책 찾아서 또 읽어요. 지문을. 그러면 이제 찾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차피 이제 저희는 강의를 하니까 제가 최대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일단 본인 스스로는 철저히 이해할 때까지 반복하는 게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교수님 책으로 수업 들었을 때는 무조건 책을 2회독 이상 하신다라고 작정하셔야 돼요. 어차피 이제 수업을 듣는다면 1회독 하죠, 같이. 기본적으로. 그래야 혼자 한 번 더 1회독 하시는데, 보통 경작이나 뭐 언어 공부하든지 예습 따라서 해야 돼요, 복습 따라서 해야 돼요. 복습이 1순위예요, 예습이 1순위예요? 예습이 1순위예요. 항상. 제 그 여자 동기 기억나는데, 그 여자 동기가 행시 붙었거든요, 예전에. 과 탑이었고. 근데 이제 학교 수업 아침에 뭐 9시 하잖아요. 학교 수업을 하면 30분 전에 와요. 와서 혼자 책 읽고 있어. 미리 해서. 그래서 신기하더라고요. 예습하고 수업 듣고, 수업 듣는 도중에서 그 예습했던 부분과 약간 충돌되는데 이해 안 되는 게 좀 캐치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복습하면 거의 한 번에 3회독 하는 거니까 굉장히 장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예습을 하라고 말씀드리겠지만 예습도 쉽지 않을 거예요. 근데 예습은 어차피 지금 이제 뭐 수업을 듣든 안 듣든 책을 미리 읽으란 얘기인데, 책을 미리 읽는 과정에서 본인이 이해 안 되는 걸 수업 통해서 캐치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습을 하라는 거고, 예습이 안 되면 복습은 반드시 하시는데, 보통 일반적 학원 수업 똑같아요. 3시간 정도 수업 들으면 복습은 6시간 하셔야 돼요. 2배 정도 투입이 돼요, 시간. 그러니까 이게 시간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올해 떨어져도 뭐 1차 시험만 되면 내년도 시험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 보니까 1년 잡고 또 공부할 수 있는데, 요즘에는 그게 바뀌었잖아요. 제도가 바뀌다 보니까 보통 공부하시는 분들이 2년 내에 승부 걸라고 해요. 이쪽 시험에서는. 근데 2년 내에 승부 걸려면 아까 말씀드린 피세를 일단 잘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전공을 미리 잘 잡으셔야 되는데, 이게 시간이 만만치 않다고. 이 과목 자체를 보면 경제학도 3개잖아요, 지금. 미시거시 국제경제를 예를 들면 지금 주 2회씩만 수업 들어도 이론 수업만 6개월 수업이에요. 국제경제 약간 양이 적긴 하지만 5개월 정도 이론이 수입돼야 되는데, 이게 본인 입장에서 만만치 않다고요. 그래서 본인이 시간 계획을 잘 짜는 게 되게 중요하고, 일단 제가 개인적으로는 학교 수업이 왜 좋냐면, 학교 수업을 한번 이제 미시거시 국제경제를 들었으면 학원 수업은 훨씬 더 쉽게 다가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학교 수업 이제 듣는 분들은 교수님들 수업 들을 때 보통 교수님들이 자기 책으로 안 하잖아요. 원서 많이 쓰죠. 뭐 가끔 PPT 올리고 하시잖아요, 교수님들이. 근데 그런 수업 들을 때도 책을 이거 사는 거예요, 사가지고 그 수업 진도 맞춰서 자기가 같이 병행하면 중간 기말고사 점수도 잘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그 과정에서 1회독을 또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요 교재를 무조건 사셔가지고 그 수업 들을 때 같이 병행하시면 굉장히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경제학은 절대 만만치 않다. 되게 어려운 학문이고, 그러니까 이쪽을 강의하시는 분들이 전국에서 많지 않아요. 실제 보면 경제학, 그러니까 교수님 빼고 보통 이제 공무원 포함해서 경제학 강의실이 많지 않다 보니까 이게 만만치 않은 학문인데, 일단 본인 스스로 능동적으로 많이 공부하셔야 돼요. 어차피 저희가 이제 수업 진행으로 계속 알려드리겠지만 본인 스스로도 능동적으로 접근하실 필요가 있고, 그럼 책을 많이 읽어서 보셔야 된다. 그러니까 책 읽는 습관이 안 되면 쉽지 않아요. 보통 요즘에 동영상 시대다 보니까 많이 듣는 거에 익숙하잖아요. 근데 듣는 거 플러스 책을 꼼꼼히 읽어보셔야 돼요, 본인이. 그리고 이중교 수식은 워낙 그 문제 지문 자체가 좋은 지문이 많다 보니까 반복할수록 굉장히 느끼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예전에 이중경제언론이나 미시경제처럼 3회독 이상 하거든요, 보통. 근데 읽을 때마다 지문마다 좀 굉장히 중요한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꼼꼼히 읽어보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진행하시면 일단 계획은 저는 2년 잡으면 딱 맞을 것 같아요. 2년. 근데 지금 이제 9월이니까 내년도 시험은 좀 지금 처음 하시면 쉽지 않긴 하거든요. 내년도에 무조건 붙겠다는 건 솔직히 시간적으로 약간 압박이 있어요. 지금 9월이면 제 생각은 피셋 하셔야 돼요. 지금부터 피셋 준비하시면서 전공 따라가는 거고. 근데 피셋이 안 된 상태에서 지금 전공을 다 잡게 되면은 1차 시험 내년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일단 피셋도 같이 하시면 전공하시는데 그러면 당연히 이제 내년도에 바로 붙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하시면 내 생각은 내후년까지 잡고 가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시다 보니까 아까 제 친구도 5년 공부했다 그랬잖아요. 외무고시를. 근데 이제 고시 시험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좀 독하게 좀 공부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독하게.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종로잖아요. 종로. 그러니까 종로다 보니까 약간 분위기가 어수선하잖아요. 여기 좀 뭐 밥집도 많고. 그래서 여기 이제 예전에 수업 들어오신 분들 보면 중간에 수업 듣다가 이탈도 많이 하세요. 자기 스스로 통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공부는 철저하게 이제 부모님도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되고 본인도 의지도 굉장히 강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그리고 기왕이면 2년이나 뭐 3년 열심히 해야 시험이 안 돼도 다른 기회가 또 열려요. 예전에 이제 한 분은 외교원 시험 안 되고 코트라 입사한 분이 있어요. 코트라 쪽으로 시험 안 되시고. 그러니까 여기 수험 공부가 어디 날아가진 않거든요, 절대로. 그래서 요 공부를 제대로 준비하시면 어차피 열심히 하셔야잖아요. 이게 1순위니까. 열심히 하시고 그 다음 결과는 모르잖아요. 솔직히 장담 못 하잖아, 스스로. 못 하니까 일단 열심히 최선 다하시고 그 다음에 결과 되면 되게 좋은 거고 안 된다 하더라도 이쪽 시험 통해서 다른 데 갈 때 되게 많단 말이에요. 특히 코트라도 많이 가시고 사람들이. 그 다음에 외무영탁직도 있잖아요. 7급 시험도 있고. 7급도 지금 바뀌잖아요. 피셋으로. 바뀌다 보니까 기회가 더 많죠. 그래서 일단 이제 외교원 위주로 지금 오셨기 때문에 일단 외교원 분명히 1순위 잡고 열심히 하시고 이 시험 자체 굉장히 매력이 커요. 외교원 시험 자체가. 그러니까 기획하시는 거 젊으실 때 한번 목숨 공부 한번 해보시라고. 왜냐면 공부하다 죽는 경우 없으니까. 열심히 하시다가. 그래서 경제학 공부가 나름 매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나름 좀 재밌게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플러스 신문도 좀 꼼꼼히 읽어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저희 시험이 시사 관련된 것도 응용에 나오기 때문에 신문을 꼭 하나 정도 보시면 좋고요. 이미 신문을 구독하신 분들 계시면 그냥 경제면 정도 있잖아요. 경제면 정도 읽어보시면 되고 요즘에 코로나19 때문에 난리잖아요. 근데 요게 시험 지문 나올 수 있어요. 저희 시험 쪽에서. 왜냐면 코로나19가 불확실성 관련된 논제다 보니까 불확실성이 경제에 미친 효과가 시험 나올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국제경제학 이쪽 외교원 쪽은 어차피 시사 쪽을 좀 많이 보실 필요가 있는 게 여러분들이 실제 나가시면 나중에 경제학을 활용할 단계는 없잖아요. 이 이론 자체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실물 경제가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이런 바탕에 어떻게 실물에 응용할 수 있는 분들 많이 공부하실 필요 있고요. 만약에 이제 구독 안 하신 분들은 제 생각은 매경신문 정도 하나 정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집에 경제면 뭐 일간지 있으시면 경제면 보시면 되는 거고 전혀 구독 안 하셨다 신문을 그러면 이제 매일경제신문 정도 하나 정도만 그래도 꾸준히 봐주시면 되게 재밌는 게 많아요. 읽다 보면은 경제신문 도움되는 게 나중에 살면서도 많이 도움되거든요. 그렇게 좀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되셨죠? 일단 이제 궁금한 거 좀 질문 받을게요, 개인적으로. 네. 궁금하신 거 있지 않으실까요? 제가 설명 너무 잘했어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거 편안하게 물어보세요. 네. 여러분들 일생에 달렸으니까. 왜냐하면 선택 잘 하셔야 되거든. 왜냐하면 제 친구가 감정평가사 아세요? 그 공부했는데 그 친구가 원래 이제 집이 국가유공자에서 예전에 가산점이 있었어요. 7점인가? 그리고 기술직이다 보니까 공무원 시험 보면은 뭐 자격증이 있어서 7, 8점인가 높았대요. 그래서 공무원 시험 되면 그냥 붙을 수 있는 상황인데 그 친구가 공무원을 안 하고 간평사 공부하신 거예요. 친구가. 근데 10년 됐구나. 10년 공부해서 시험 안 됐어. 그러니까 그 친구가 후회하더라고 중간에.
근데 간편서 이제 공부 들어왔으니까 5년, 6년 지나가면 이제 그냥 벗어나기 어렵잖아요. 어떻게든 붙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니까 투입한 시간이 있다 보니까 그 10년까지 했다가 이제 포기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근데 그 친구가 이제 후회했던 게 차라리 공무원 할 걸. 초반에. 그러면 쉽게 붙었으니까 10점 가산 좀 높으면 무조건 붙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간편서 준비할 거. 그렇게 고민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선택 잘못하면 시간 금방 가. 그리고 이 공부라는 게 나중에 해보면 알다시피 1년이 후다닥 가기 때문에 정말 독하게 하셔야 되는 거지. 잘못하시면 시간 낭비를 할 가능성도 있어요. 근데 공부하는 것 자체는 절대 후회되는 일이 아닌데 기억하시고 그래서 열심히 하시라는 거예요. 이게 대충 하시면 정말 안 하냐 못하죠. 이 시험 자체는. 근데 요즘에 또 알다시피 취업이 잘 안 되잖아요. 안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이 공부 준비하시긴 하는데 솔직히 지금이 좀 길긴 하죠. 취업 자체가 잘 안 되는 시기니까. 코로나 때문에 한 1, 2년은 지금 계속 경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때 지금 사람들이 뭐 대학원 간다거나 막 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나름 좀 공부하면 장기적 투자로 괜찮으니까. 왜냐하면 나중에 잘못된 선택하면 또 직장 나오셔야 돼. 저도 이제 경제학과 나왔기 때문에 제 선배들도 뭐 삼성전자 들어가는 선배 있거든요. 삼성전자. 나오더라고. 30대 중반에. 나와서 또 다른 데 이직하더라고.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는 공부 연령대가 35살까지만 그래도 공부했다가 취업을 하면 절대 실패 보는 거 없어요. 늦게라도 외교원 되면, 늦게라도 공무원 되면 나쁜 거 아니잖아요, 절대로. 근데 35 넘어가시면 안 돼요. 넘어가시면 그다음부터는 그 한 길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35까지는 왔다 갔다 해도 상관없으니까 일단 본인이 충분히 고민하시고, 여러분 일생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부모님과 충분히 상담하시고, 내가 정말 1, 2년 계획 잡을 건데 B 플랜을 어떻게 또 잡을지도 고민해 보시라는 거예요. 이 공부 가지고 또 연결될 때도 많으니까. 그러니까 절대 이 공부가 날아가는 공부는 절대 아니에요. 대신 선택 잘 하시고 접근하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질문 없으세요? 이게 마스크 쓰고 하니까 좀 힘들죠? 아, 저도 힘들어 죽겠어요. 원래 이제 오늘 설명이 있는데, 원래 제가 최근에 종로 여기 수업 없어서 안 왔어요. 근데 여기 온다고 집에 난리예요. 코로나 광화문 막 데모에서 걸렸다니까 마스크도 이거 쓰고 가서 왔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지금. 아, 근데 좀 양해 구할게요. 네, 궁금하신 거 좀 물어보세요. 괜찮으니까. 없으신가요? 네. 그 오늘 설명 이 정도 마무리 할게요.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인포 통해서 상담해달라고 요청하시면 얘기를 해주실 거예요. 아시겠죠? 네, 오늘 하여튼 코로나 이때 또 직접 나와서 이렇게 설명해 드려서 감사하고, 나중에 또 기회 되면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